오늘은 뭐 팔아? 당신 물건 사러 나온 거 아니잖아. 나 보러 나왔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진행자 틀라지기입니다. 오늘도 그 틀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52살 고은주 씨입니다. 남편 류도현과 결혼한 지 26년이 되었고, 두 사람에게는 대학생 딸 지안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동네에서 작은 전기 설비 수리점을 운영했습니다. 상가 누전공사, 조명 교체, 오래된 집 배선 정리 같은 일을 하며 평생을 버틴 사람이었지요. 망가지면 일단 버리지 말고 류기사를 불러본다라는 말도 자주 듣곤 했지요. 손재주가 좋고 말수가 적어서 은주 씨는 그런 남편이 든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일감은 줄었습니다. 젊은 기사들은 앱으로 바로 견적을 내줬고 대형 업체들은 가격을 후려쳤습니다. 오래된 동네 단골만으로는 가게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지요. 남편은 저녁마다 가게 장부를 넘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내 손기술도 예전 같지 않나 봐. 은주 씨는 그 말이 안쓰러웠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손 믿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직 많아. 그냥 요즘 다 힘든 거야. 남편은 대답 없이 담배만 찾았습니다. 은주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지요. 젊을 땐 말없이 열심히만 하면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나이 들고 세상이 바뀌니 성실함만으로 버티기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다 남은 전선 뭉치, 스위치 박스, 조명 부품, 쓰다 남은 콘센트 커버, 오래된 공구 같은 것들을 바닥에 늘어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은주 씨가 물었습니다. 이런 걸 왜 꺼냈어? 남편이 휴대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중고마켓에 올려보려고. 공사하고 남은 부품도 필요한 사람은 사가더라. 버리면 쓰레기인데 팔면 돈이잖아. 은주 씨는 그 말이 반가웠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우울해하는 것보다 뭐라도 재미를 붙이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거래도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이 조명 부품을 사러 오고 오래된 드릴 배터리를 부품용으로 사가고 남편은 현금 몇만 원을 받아와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봐, 이런 것도 팔린다니까. 남편의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어요. 은지 씨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안 쓰는 거 좀 같이 팔아줘. 작년에 선물 받은 화장품 세트 있잖아. 나는 향이 안 맞아서 못 쓰겠더라고. 남편은 선뜻 받았습니다. 그래, 사진 찍어 올리면 팔릴 거야. 새 것이면 금방 나가. 며칠 뒤 남편은 화장품이 팔렸다며 5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은지 씨는 대수롭지 않게 받았지요. 누가 샀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별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지 뭐. 향이 좋다고 하더라.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남편은 중고마켓을 더 자주 들여다 보았습니다. 처음엔 남은 부품과 공구를 팔더니 어느 순간부터 반대로 물건을 사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동 드릴, 중고 작업복, 사다리 같은 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리점에 필요하다고 하면 말이 됐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작은 와인잔 2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향초 세트, 그 다음에는 꽃무늬 머그컵, 젊은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무드 등까지 사왔습니다. 은주 씨가 묻자 남편은 웃었습니다. 당신 쓰라고 샀지. 싸게 올라왔더라고. 은주 씨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내 취향은 아닌데. 그래도 고마워. 남편은 대충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물건은 은주 씨 손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와인잔은 한 번도 쓰지 않은 채 다시 사라졌고
향초도 며칠 뒤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주 씨가 찾으면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시 팔았어. 되팔면 조금 남으니까. 은주 씨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취미가 생긴 걸지도 모른다고 여겼지요. 중고마켓에 빠진 사람들은 원래 물건 사고 파는 재미에 밤새 휴대폰만 본다더라.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채팅은 너무 잦았습니다. 밤 11시에도 알림이 울렸고 새벽 1시에도 남편은 화면을 보았어요. 또 중고마켓 알림음만 나면 바로 휴대폰을 뒤집거나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베란다에서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은주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봐? 그러자 남편은 짜증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거래 채팅이지 뭐. 사람들이 가격을 얼마나 깎는지 몰라. 중고거래도 타이밍이야. 늦게 답하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밥을 먹던 남편이 갑자기 휴대폰을 보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거래 잡혔어. 잠깐 나갔다 올게. 은주 씨가 물었지요. 밥 먹다 말고 뭘 파는데? 남편은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드릴. 동네 사람이 급하대. 문이 닫히고 나서 은주 씨는 이상하게 마음이 걸렸습니다.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들여다봤지요. 그런데 거기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팔러 간다던 전동 드릴이요. 그 드릴은 충전기 옆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은주 씨는 멍하니 창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빈손으로 나간 겁니다. 그 순간부터 은주 씨의 마음속에 작은 금이 갔습니다. 은주 씨는 자신이 착각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드릴이 하나 더 있었나 보다. 다른 공구를 팔러 갔나 보다. 그렇게 자신을 달랬지요. 오래 산 부부 사이에서 의심은 쉽게 꺼내기 어렵습니다. 의심하는 순간 내가 너무 예민한 사람처럼 느껴지니까요. 남편은 새벽이 다 되어 돌아왔습니다. 거래가 오래 걸렸어. 사람이 물건 보면서 이것저것 묻더라고. 은주 씨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하겠네. 그러나 은주 씨는 그날부터 남편의 중고마켓 이야기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거의 매일 거래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 팔았어. 내일 직거래했어. 사람들이 밤밖에 시간이 안 된대. 그런데 이상한 건 돈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팔았다는 물건들은 사라졌지만 정작 계좌나 지갑에 남는 돈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지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안은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방이 작고 형편이 넉넉지 않아 필요한 물건은 중고로 구해 쓰곤 했지요. 엄마, 자취방 냉장고가 고장났어. 작은 거라도 급하게 구해야 할 것 같아. 은주 씨는 새 것을 사주고 싶었지만 요즘 형편이 여유롭지 않았어요. 엄마가 한번 알아볼게. 미니 냉장고는 중고도 괜찮겠지? 전화를 끊고 은주 씨는 처음으로 직접 중고마켓 앱을 켰습니다. 동네 인증을 하고 미니 냉장고를 검색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 계정이 궁금해졌습니다. 맨날 팔고 산다는 그 계정이요. 얼마나 거래했을까? 거래 후기도 많겠지? 괜찮은 냉장고도 남편이 더 잘 찾아줄 수 있겠지? 은주 씨는 남편이 늘 쓰던 닉네임을 검색했습니다. 전기 손도사. 남편이 예전부터 좋아하던 별명이었습니다. 동네 손님들이 유기사손은 도사손이라고 농담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프로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래 후기가 거의 없었어요. 판매 완료 물건도 별로 없고
최근 거래 평가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거의 매일 거래한다고 했습니다. 후기가 없는 건 그렇다 쳐도 판매 완료가 이렇게 없는 건 이상했어요. 남편이 밤마다 붙잡고 있던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은지 씨는 그나마 남아있는 글들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밤에도 직거래 가능합니다. 급하신 분 바로 연락 주세요. 가까운 곳이면 가져다 드립니다. 사진은 대충 찍혀 있었습니다. 물건 설명도 너무 짧았습니다. 정말 팔려는 글이라기보다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는 글처럼 보였어요. 그때 은주 씨는 더 이상 그냥 넘길 수 없어 딸에게 살며시 물었습니다. 지안아, 네가 이런 앱 잘 알잖아. 판매하고 보통 글을 지우니? 지안은 엄마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 아빠 계정 봤어? 은주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아빠가 거래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후기가 없어서 앱으로 연락도 하루 종일 하거든. 지아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거래 안 하고 채팅만 해도 앱은 계속 쓸 수 있어. 글 올렸다 지워도 되고. 엄마, 혹시 이상한 거 있어? 은주 씨는 딸에게 아직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지아는 엄마에게 작은 팁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연락을 계속한다. 아빠 게시물에 댓글 단 사람 있으면 들어가서 봐봐. 은주 씨는 그날 밤 남편 계정에 남아있는 오래된 댓글들을 하나씩 눌러보았습니다. 그중 몇 번이나 반복되는 닉네임이 있었습니다. 달빛 서랍. 은주 씨의 화장품 세트 판매 글에도, 와인잔 판매 글에도, 드라이버 판매 글에도 그 계정의 댓글이 보였습니다. 같은 사람이 계속 전혀 다른 물건에 관심을 보였던 겁니다. 뭔가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씻고 있는 남편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은주 씨는 얼른 보았지요. 보낸 사람은 달빛 서랍이었습니다. 메시지 미리 보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직거래 가능해요? 지난번 장소로요. 은주 씨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중고 거래를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오늘도 지난번 장소.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은 곧바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감추었습니다. 거래문이 왔네. 은주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뭘 산대?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공구. 하지만 은주 씨는 중고마켓 앱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날 남편이 올린 물건은 공구가 아니었습니다. 수건이었습니다. 다음 날 은주 씨는 우연을 가장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지안이 냉장고 좀 보려고 나도 중고마켓 깔았어. 냉장고가 망가졌다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건 나한테 말하지. 당신이 왜 들어가? 은주 씨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뭐 어때? 당신은 맨날 하잖아. 나도 한번 봐야지. 남편은 짜증을 냈어요. 괜히 이상한 사람한테 채팅하지 마. 중고마켓에도 별 사람 다 있어.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라 들어오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또 나갔습니다. 잠깐 거래하고 올게. 은주 씨는 창문으로 남편을 내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물건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또 빈손이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했지요. 하지만 은주 씨는 바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지우면 끝이었습니다. 중고마켓 채팅은 상대를 차단하고 글을 내리면 흔적이 쉽게 사라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은주 씨는 먼저 조용히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달빛 서랍. 그 계정은 물건을 거의 팔지 않았습니다. 운동복 판매 글을 가끔 올렸지요.
은주 씨는 그 계정에 채팅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남편에게 들키면 끝이니까요. 대신 남편이 나가는 밤을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또 말했습니다. 근처라 금방 다녀올게. 거래 하나 잡혔어. 이번에도 물건은 없었습니다. 은주 씨는 외투를 걸치고 조용히 뒤따라 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남편 차를 멀찍이 따라갔지요. 남편이 도착한 곳은 동네 카페 뒤쪽 주차장이었습니다. 밤에는 조용한 곳이었고 가로등이 하나만 켜져 있었어요. 그곳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세련된 여자였습니다. 몸에 딱 맞는 운동복 위에 코트를 걸쳤고 손에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뭐 팔아? 남편은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낮게 웃었습니다. 당신 물건 사러 나온 거 아니잖아. 나 보러 나왔지. 은주 씨는 택시 안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중고거래가 아니었어요. 분명한 불륜이었지요. 두 사람은 카페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은주 씨는 따라가지 못했어요. 다만 남편이 그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오래된 사이처럼 자연스러웠지요. 다음 날 은주 씨는 여자의 정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단서는 달빛 서랍 계정이었습니다. 운동복 판매를 위해 올린 사진에 필라테스 학원 창문이 찍힌 겁니다. 은주 씨는 동네 필라테스 학원 사진들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한 학원 홍보글에서 같은 거울, 같은 창문을 발견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차설인이었습니다. 동네 필라테스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여자였어요. 차설인의 SNS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했습니다. 운동복 사진, 꽃 사진, 와인잔, 향초, 감성 문구 같은 것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물건 몇 개가 낯익었습니다. 은주 씨가 남편에게 팔아달라고 맡겼던 화장품 세트가 차설인의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야 어떻게 된 일인지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은주 씨의 화장품 세트를 사러 나온 여자가 차설인이었던 겁니다. 차설인은 처음에 그 화장품 세트를 사려고 남편에게 채팅을 걸었겠지요. 직거래 가능해요? 미개봉 맞아요? 같은 말들이 오갔을 거고요. 두 사람은 그날 처음 만났던 겁니다. 은주 씨는 차설인의 오래된 SNS의 게시물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화장품을 산 날쯤 올라온 글이 있었습니다. 사려던 건 화장품인데 다른 걸 갖게 될지도 모르겠네. 사진에는 은주 씨의 화장품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듯 했어요. 사진 모퉁이에는 남편의 손목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목시계가 보여서 알 수 있었지요. 남편이 그날 거래하러 나갔다가 늦게 들어온 이유가 이제야 보였습니다. 그 며칠 뒤 차설인이 올린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필라테스 학원 내부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곳에서 선반을 달고 있었지요. 함께 달린 문구는 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선반 드디어 완성. 나만의 멋쟁이 기사님이 달아주심. 두 사람은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곳곳에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은주 씨는 남편이 잠든 밤 거실에 놓인 태블릿을 켰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사진이 자동으로 일부 연동되는 기기였습니다. 거기에는 판매용이라는 사진 폴더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공구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이상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딸 지안이 어릴 때 앉았던 작은 원목 의자, 은주 씨가 아끼던 금팔찌,
그리고 돌아가신 친정엄마의 오래된 재봉틀까지 모두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판매용 사진처럼 흰 벽 앞에 놓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남편은 집안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찍어두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이 실제로 물건을 팔기 위해 찍은 건지 아니면 차서린을 만나기 위한 구실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남편이 이제 집안의 물건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집안의 시간까지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은주 씨는 남편이 사진 찍은 물건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보기 전엔 오래된 물건들이라 눈치챌 수 없었어요. 심지어 창고 안쪽에 있던 것들은 며칠 몇 주 사라져도 바로 알아채기 어려웠지요. 그런데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은주 씨가 결혼 20주년에 스스로에게 선물했던 금팔찌가 없어졌습니다. 딸 지안이 어릴 때 쓰던 작은 원목 의자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리고 친정엄마가 쓰시던 재봉틀도 창고 구석에서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중고마켓글을 다 지워놓았습니다. 하지만 차서린의 SNS엔 흔적이 남아있었지요. 차서린은 너무 자신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기 피드에 모든 사진을 올려두었어요. 직접적으로 남편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물건만 보아도 은주 씨는 알 수 있었지요. 하나의 사진에는 차서린이 필라테스 학원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원목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은주 씨는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원목 의자 다리 한쪽에 지안이가 스티커를 떼다 남긴 자국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도 그 자국이 보였어요. 또 다른 사진에는 차서린의 손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얇은 금팔찌를 하고 있었거든요. 은주 씨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금팔찌였습니다. 얼마 전 지안이가 집에 왔을 때 딸은 창고를 들여다보다가 물었었습니다. 엄마, 내가 어릴 때 쓰던 나무 의자 어디 갔어? 나중에 나도 아이 낳으면 쓰고 싶었는데. 은주 씨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었지요. 그 원목 의자가 차서린의 학원 상담실에 있게 될 줄은요. 사라진 건 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딸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은주 씨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었습니다. 어디 넣어뒀나? 엄마가 찾아볼게. 하지만 의자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있었던 거지요. 재봉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재봉틀은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오래 쓰던 물건이었습니다. 은주 씨도 젊을 때 엄마에게 바느질과 재봉틀을 배웠지요. 그 재봉틀로 커튼도 직접 줄이고 딸 원피스도 고쳐 입혔습니다. 한동안은 수선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결혼 생활과 살림에 밀려 그만두었습니다. 그 재봉틀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친정엄마의 손때였고 은주 씨가 좋아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미련이었습니다. 다음 날 은주 씨가 남편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창고에 있던 재봉틀 어디 있어?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고장났잖아. 자리만 차지해서 팔았어. 은주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남편은 짜증을 냈습니다. 쓰지도 않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팔아도 몇만 원밖에 안 해. 그 말에 은주 씨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남편에게는 그 정도 값이었겠지만 은주 씨에게는 엄마의 시간이었어요. 은주 씨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차서린의 SNS를 더 살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차서린의 방 한쪽에 은주 씨의 재봉틀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용하는 물건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감성 소품처럼 놓여 있었지요. 사진의 설명은 짧았습니다. 누군가의 오래된 것은
누군가에겐 새로운 시작. 은주 씨는 그 문장을 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물건들이 단순한 중고품이 아니라는 것을요. 은주 씨는 그 모든 자료를 모았습니다. 차설인의 SNS 사진을 캡처했습니다. 사진 속 물건의 흠집과 집에 남아있던 옛 사진을 비교했어요. 지안이 원목 의자에 앉아 생일 케이크를 먹던 사진, 은주 씨가 재봉틀 앞에 앉아 딸의 원피스를 고치던 사진, 은주 씨가 착용하고 찍은 금팔찌 사진까지 모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중고마켓 판매용 사진 폴더도 복사해 두었지요. 그날 밤 은주 씨는 딸 지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안아,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원목 의자 혹시 아빠가 어디 준다는 말 한 적 있어? 지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 그거 좋아했는데 아빠가 그걸 왜 누구한테 줘? 은주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엄마의 표정을 보고 뭔가 있다는 걸 눈치챘지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은주 씨는 아직 딸에게 전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지요. 엄마가 확인할 일이 있어. 끝나면 말해줄게. 그날 은주 씨는 오래된 친정엄마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친정엄마는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은주 씨가 옆에서 천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은주 씨는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시 찾아올게. 그리고 은주 씨는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가장 빠져나갈 수 없는 방식으로 갚아줄 판을요. 은주 씨는 중고마켓 동네 게시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생각한 것처럼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글을 바로 올리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었지요. 그래서 은주 씨는 사실만 적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중고거래로 전기수리 맡기신 분들 꼭 실제 거래 내역 확인하세요. 내용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동네에서 전기수리 일을 하는 사람이 중고마켓 거래글을 이용해 실제 거래와 다른 만남을 반복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물건은 가족 동의 없이 촬영 반출되어서 현재 확인 중입니다. 전동 공구 대여나 밤 직거래를 빌미로 연락이 이어지는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특정 이름을 직접 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금방 알았습니다. 전기수리, 밤 직거래, 전동 공구. 떠오르는 계정은 하나였습니다. 전기손도사. 워낙 동네에서 오래 장사를 했기에 더 쉽게 특정이 되었지요. 은주 씨는 동시에 동네 게시판에 필라테스 학원 후기처럼 보이는 조심스러운 문의를 남겼습니다. 상담실에 놓인 원목 의자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족 동의 없이 반출된 물건과 동일해 보여 확인 요청드립니다. 이 글은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강했지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손도사 관련 내용이랑 겹치네요. 계정 보니까 둘이 서로 댓글을 많이 주고받았던데. 물건도 겹치네. 저번에 공구 사려고 채팅했었는데 답이 안 왔어요. 할 생각이 없는 듯해요. 다른 용도로 계정을 사용했나 보네. 동네가 술렁였습니다. 차설이는 바로 반응했습니다. 은주 씨에게 중고마켓 채팅을 보냈지요. 글 내리세요. 오해입니다. 은주 씨는 답했습니다. 오해면 오늘 밤 직접 설명하세요. 원목 의자와 재봉틀도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아, 금팔찌도요. 장소는 필라테스 학원 아래 카페였습니다. 은주 씨는 그곳에 혼자 가지 않았어요. 딸 지안과 함께였지요. 처음엔 데려가지 않으려 했지만
지안이 엄마가 올린 글을 발견하고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걸 엄마가 올린 거지? 나도 갈래. 내 물건이잖아. 은주 씨는 망설였습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어. 지아는 단단하게 말했어요. 이미 상처받았어. 그래도 내가 알아야 해. 그날 밤 차설인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차설인은 은주 씨를 보자마자 표정을 굳혔지만 곧 태연한 척 했습니다. 사모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정상적으로 물건을 구매한 거예요. 은주 씨가 물었습니다. 돈 주고 샀어요? 차설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급히 카페에 달려들어왔습니다. 은주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은주 씨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물건 거래하러 온 게 아니지? 하긴 원래도 그랬지.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딸 지안이 아버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내 의자 어디 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은주 씨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안이 3살 때 앉아있던 원목 의자 사진과 차설인의 학원 상담실에 놓인 같은 의자 사진. 은주 씨의 금팔찌 사진과 차설인의 손목에 걸린 같은 팔찌 사진. 친정엄마의 재봉틀 사진과 차설인의 방에 있는 같은 재봉틀 사진. 사진들이 하나씩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은주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중고마켓에서 거래한 건 물건이 아니었어. 내 집이었어. 내 엄마 물건, 내 딸 물건, 내 결혼 생활까지 전부 만남의 핑계로 썼어. 차설이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뭐 다른 증거도 없잖아요. 전 그냥 물건을 산 건데요. 제가 뭘 잘못했죠? 남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야,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때 딸 지안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허락도 없이 가족의 물건을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왔으면서 이제 와서 집에 가자고요? 은주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차설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중고마켓 계정은 신고했습니다. 허위 거래글, 가족 동의 없는 물건 반출, 실제 거래와 다른 만남 유도. 어디까지 조치될지는 플랫폼이 판단하겠지요. 그런데 중고마켓 신고만 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차설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주 씨가 이어서 말했어요. 이 물건들 정상 거래로 샀다고 하셨죠? 그럼 거래 내역 보여주세요. 입금 내역도요. 차설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못 보여주면 오늘부터 이야기가 달라져요. 남의 집 물건을 남의 남편한테서 받아서 학원 소품으로 쓴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제 팔찌도 차고 다녔고 재봉틀도 장식품으로 썼지요. 학원 원장님께도 확인 요청했고 이 사진들은 이미 다 보내뒀어요. 그제야 차설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은주 씨는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내 동의 없이 내 물건, 지안이 물건, 돌아가신 엄마 물건을 밖으로 빼냈어. 이혼 문제랑 별개로 따질 거야. 내일 오전까지 전부 돌려놓지 않으면 내용 증명부터 보낼 거야.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은주야,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그게 내가 바람 폈다는 증거는 아니잖아. 은주 씨는 바로 대답했어요. 내 엄마의 재봉틀을 다른 여자 방 장식품으로 만든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차설이는 더 이상 여유롭게 웃지 못했습니다. 학원 회원들이 자신이 남의 집 물건을 받아 꾸민 걸 알게 되는 게 더 두려운 얼굴이었어요. 그것도 불륜남을 통해서요. 이곳은 필라테스 학원 아래 카페였기에 소문나기 딱 좋았지요. 은주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의자, 재봉틀, 팔찌까지 전부 돌려주세요. 물건만 받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엔 제 결혼해서 당신들이 가져간 것까지 계산할 겁니다. 차설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은주 씨가 되찾으러 간 건
중고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함부로 가져간 집안의 시간, 그리고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자기 자존심이었습니다. 차설이는 급히 말했습니다. 제 봉투는 집에 그대로 있어요.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은주 씨는 차설인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그 말이 참 쉽네요. 남의 엄마의 손때가 묻은 물건을 가져가 놓고 카페 안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차설이는 그 시선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결국 차설이는 은주 씨를 데리고 필라테스 학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학원 원장도 연락을 받고 나와 있었습니다. 은주 씨는 원목 의자와 금팔찌를 확인했습니다. 물건을 내어준 차설이는 밖으로 나가더니 금방 재봉틀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집에 뛰어갔다 온 건지 숨이 가빴지요. 그때 학원 원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차 선생님, 제가 이런 예쁜 빈티지 의자를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을 때 기증받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회원들 앞에서는 오래된 물건을 좋아하는 분이 그냥 주셨다고 하셨고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차설인에게 은주 씨가 물었어요. 그냥 주었다고요? 그럼 제 남편에게서 받았다는 말이네요. 돈 주고 산 정상 거래라더니 왜 말이 바뀌어요? 차설이는 급히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그 시선을 피했고요. 내가 준 거야. 당신이 안 쓰는 줄 알고. 그 말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은주 씨는 웃지 않고 말했어요. 방금 들으셨죠? 정상 거래가 아니라 제 남편이 줬답니다. 그런데 저나 제 딸의 동의는 없었고요. 절도지요. 학원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회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휴대폰으로 동네 게시판 글을 보고 있었습니다. 딸 지아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안 쓰는 줄 알았다고? 이건 내 거야. 그 의자에 내 이름 스티커가 붙어 있었잖아. 내가 어릴 때 매일 앉던 거잖아.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남편은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은주 씨는 그 팔찌도 들어 보였습니다. 이 팔찌도 내가 안 쓰는 줄 알았어? 결혼 20주년에 내가 내 돈으로 산 거야. 당신이 그때 이 나이에 무슨 팔찌냐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런데 이 여자가 차니까 예뻤나 보네. 차설이는 이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은주 씨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차설인 씨, 나는 당신이 내 남편을 만난 것보다 이게 더 불쾌해요. 불륜남 와이프의 물건을 받아서 차고 다닌 거. 남의 아이 의자에 앉아 상담하고 남의 엄마 재봉틀을 감성 소품으로 쓴 거. 그게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봐야 가능한 일인지 아세요? 차설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주 씨는 재봉틀을 만지며 한참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늦어서 미안해. 은주 씨는 딸 지안과 함께 재봉틀과 물건들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을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차설인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되찾아야 할 건 남편이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남편의 중고마켓 계정은 정지되었습니다. 플랫폼에서 도난 물품 거래와 허위 거래, 그리고 반복적인 신고를 확인한다며 계정 이용을 제한한 거지요. 차설인의 계정도 비슷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계정이 사라지면 끝인 줄 알았겠지만 이미 동네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중고거래하는 척하면서 남의 남편 만났다더라. 직거래가 아니라 밀회였대. 집안 물건까지 몰래 가져다 줬다던데. 차설이는 일하던 필라테스 학원에서도 잘렸습니다. 학원 원장은 차설인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회원들이 불편해합니다. 개인 문제를 학원에 끌고 오면 곤란해요. 남편은 뒤늦게 집으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내가 잠깐 외로워서 그랬어. 물건은 다시 찾아왔잖아. 은주 씨는 그 말을 듣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물건이 문제가 아니야. 당신은 내 추억을 팔아서 그 여자를 만났어. 남편은 변명했어요. 당신이랑은 말이 안 통했어. 집에 오면 딸 얘기, 병원 얘기, 돈 얘기뿐이었잖아. 나도 숨 좀 쉬고 싶었어. 은주 씨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숨 쉬려고 내 엄마 재봉틀을 가져갔어? 지안이 의자를 가져갔어? 내 팔찌를 그 여자 손목에 걸어줬어? 모든 걸 알게 된 딸 지안도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안은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는 내 추억을 함부로 버린 거야. 남편은 딸 앞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은주 씨는 이혼을 준비했어요. 처음엔 남편이 무릎 꿇고 빌면 마음이 흔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보다 그 과정에서 집안 물건을 아무렇지 않게 가져간 일이 더 큰 타격을 주었던 겁니다. 그건 사람을 우습게 본 행동이었으니까요. 은주 씨는 되찾은 재봉틀을 닦았습니다. 오래된 먼지를 닦고 기름칠을 하고 바늘을 갈았습니다. 재봉틀은 오래 쉬었지만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페달을 밟자 낡은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은주 씨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젊은 시절 친정엄마가 하신 말이 떠올랐어요. 바느질은 끊어진 걸 다시 잇는 일이지만 아무거나 다 이어붙이면 안 된다. 너무 망가진 천은 잘라내야 해. 그 말이 이제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은주 씨는 남편과의 관계를 억지로 꿰매지 않기로 했습니다. 망가진 부분은 잘라내야 했습니다. 지안도 엄마의 편에 섰습니다. 엄마, 나 다 컸잖아. 편하게 이혼해도 돼. 그리고 이제 엄마가 좋아하던 거 다시 해봐. 재봉틀 엄마 원래 좋아했잖아. 은주 씨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이제 와서 뭘 하겠니? 지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가 아니라 이제라도지. 그 말이 은주 씨를 움직였어요. 은주 씨는 처음엔 소소하게 주변 동네 사람 옷 수선을 했습니다. 바지 밑단 줄이기, 커튼 수선, 낡은 앞치마 고치기 같은 작은 일부터 시작했지요. 그러다 중고마켓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추억 있는 옷 버리지 마세요. 고쳐드립니다. 은주 씨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수선일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한 할머니가 고친 조끼를 입고 경로당에 나가자 다음 날 바지 3벌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엔 손녀 결혼식 때 입을 블라우스 소매를 줄여달라는 부탁이 왔고 낡은 한복 치마를 앞치마로 바꿔달라는 주문도 생겼습니다. 은주 씨는 처음엔 돈을 많이 받을 줄 몰랐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해드려도 되는데요. 그러면 지안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손값 받아. 공짜로 해주면 또 누군가 엄마의 마음을 막 쓸 거야. 그 말에 은주 씨는 멈칫했어요. 남편에게 너무 오래 공짜로 마음을 내주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남편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나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녀. 네가 요즘 동네에서 나서니까 더 그렇더라고. 잊히지도 않고. 은주 씨는 재봉틀 실을 갈며 대답했습니다. 얼굴 못 드는 건 당신 사정이고 나는 고개 들고 살려고 이러는 거야. 남편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랑은 끝났어. 은주 씨는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중고거래처럼 말하지 마. 끝났다고 글 내리면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은주 씨는 이혼 서류를 봉투에 넣어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얼마 뒤 딸 지안이 엄마가 만든 천가방 사진을 찍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동네 게시판에도 올려보자. 엄마가 만든 거라고. 엄마가 재봉틀 수업도 하면 좋겠다. 은주 씨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누가 오겠니?
지안이 은주 씨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추억은 소중한 거잖아. 그래서 추억이 깃든 물건을 더 아끼는 거고, 자신이 직접 만든 추억이 있는 물건을 갖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야. 은주 씨는 그 말에 비로소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중고 거래인 줄 알았습니다. 안 쓰는 물건을 팔고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고 조금이라도 생활비에 보탬이 되려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남편이 정리한 건 창고 속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믿음이었고 딸의 어린 시절이었고 친정엄마의 손때가 묻은 추억이었습니다. 더 참담한 건 그 물건들이 단순히 팔린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를 만나기 위한 핑계로 쓰였다는 겁니다. 은주 씨가 분노한 건 바람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끼는 것들, 내가 지켜온 시간들, 내가 말하지 않아도 가족이라면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남편이 너무 쉽게 밖으로 들고 나갔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지요. 하지만 은주 씨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팔아넘긴 것들을 자기 손으로 되찾아 이제는 자기 이름으로 바느질을 하고 자기 손값을 받는 사람이 되었지요. 여러분도 중고 거래를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중고 거래를 하다가 재밌었던 일이나 황당했던 일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틀라지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